간첩들이 활개치는데 간첩잡이가 공안머리라니 웬 말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대남 공작 부서를 대대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간첩단들의 활동이 늘어난 이유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 공작 부서 구조 재편과 관련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벌일 때마다 반미동 정치구호를 외치고 세월호 일부 단체가 지원금으로 김정은 찬양 교육을 벌린 것도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뽀섯이 올라있는 북한 지령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는가?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민족자주평화 대단결을 위한 북남 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 이 땅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 전쟁 무기 반대,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북한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가 지난해 8월 13일 보내온 이 지령문을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뽀조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진보 정당을 넘어 국회, 청와대까지 지금 활동 무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어렵게 이런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헛소리를 떠버리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넘기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간첩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의 1중대입니까? 2중대입니까? 간첩들이 활개치는데 간첩잡이가 공안머리라니 웬 말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남 간첩의 기본 사명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간첩이라는 개념과 다른 대남 간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대남 간첩을 간첩이라 하지 않고 정치공작원, 남조선 혁명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간첩 활동에서 정보 수집보다는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투쟁, 조직 설립, 합법 및 비합법 투쟁을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대남 공작 부서를 대대적으로 재편했습니다. 기존의 대남 공작 부서들이었던 인민군 정찰청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외에도 체제 보위 임무만을 수행하던 국가보위성과 인민군 보위사령부 등에도 대남 간첩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반탄 및 체제 보위 기구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벌이도록 구조를 개편시켜 대남 공작의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간첩단들의 활동이 늘어난 이유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 공작 부서 구조 재편과 관련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대남 적화통일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대공수사 기능을 더욱 강화할 대신 국정원을 남북 대화 창구로 전락시키고 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키는 법을 밀어붙여 내년 1월이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공식 넘어갑니다. 최근 국내 진보 정당이라 자처하는 단체의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의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반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 지역 모 진보 정당 전직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C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와 8조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B씨와 C씨를 포섭해 지하조직 흑우후를 조직하고 북으로부터 반정부 투쟁,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의 지령을 받아 이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진보정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고 진보진영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벌일 때마다
반미동 정치구호를 외치고 세월호 일부 단체가 지원금으로 김정은 찬양 교육을 벌린 것도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뽀섯이 올라있는 북한 지령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는가?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민족자주평화 대단결을 위한 북남 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북한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가 지난해 8월 13일 보내온 이 지령문을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뻗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진보 정당을 넘어 국회, 청와대까지 지금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의 저직원들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하고 이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대북 사업까지 논의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지난 5년간 간첩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북 세력들은 공안머리 등의 상투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수사를 방해해왔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어렵게 이런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헛소리를 떠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간첩 사건이 보여주듯 국정원이 북한 공작원과의 캄보디아 접촉 계획을 파악하고 5년 이상 추적했는데 해외 조직이 없는 경찰은 이런 수사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자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넘기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간첩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의 1중대입니까? 2중대입니까? 이상입니다.